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5년 1월 8일 수요일 네, 제416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권윤지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는요, 네, 네, 우리 권 작가님과 12월 10일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우리 그때 얘기 나누려고 계획을 했다가 권 작가님이 네. 그때 감기 몸살이 그때 심하게 나서 연기를 해갖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셨어요. 어때요, 지금 권 작가님 몸 그, 상태?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A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A형 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그러셨구나. 웬만하면은 아파도 일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열이 39도. 어, 네. 세상에. 정말 이불에서 1cm도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와, 정말로 말도 안 나오고요. 말이 아예 안 나오고. 아, 그래서 제가 세상에. 밤에 응급실을 이걸 가야 되나 막 음, 이랬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아무튼, 예, 이제는, 예, 이제 괜찮아서, 아유, 아주 다행이다. 좋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지금 네, 계속 지금 집회 다니느라 추운데 고생이 많으신데 주변에도 좀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런 분들 제발 네. 힘내시고 또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한국에서 상징적인, 보도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 장면은 진짜 보면서도 너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눈물 나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 있냐고요. 지금 참,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일까? 참 믿기지 않는 사진이에요. 또, 네. 이거군요. 네, 저도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사실 그러셨구나. 저는 네.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유머러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 키세스. 음. 네. 그 초콜릿, 키세스 그거죠. 예. 네. 키세스 아유, 세상에. 초콜릿이 은박지에 쌓여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닮았다 그래가지고 인간 아, 키세스라고. 아니, 그야말로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네. 이름이네요. 아유, 예. 예, 세상에. 예. 자, 감기도 감기지만요. 우리 국민들 마음의 상처 이거 진짜 어쩔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그동안의 한국 네. 상황에 대해서 권 작가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최근에 집회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네. 힘드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촛불 행동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촛불 행동의 이제 수장이시죠. 한국시민사회의 리더이신 김민웅 교수님과 예, 함께 예, 예. 이제 북콘서트 무대에 서기도 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책임감이 있는 거죠.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나가겠다. 예, 집회에. 왜냐면 우리가 이 2017년, 18년 탄핵 집회 때에 비할 때 현재의 집회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아, 제가 이제 저희 선배들, 일하는 선배들한테 들었던 뭐 직선제 개헌 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일촉즉발의 폭력성이 항상 이제 좀 도사리고 있다. 집회 음, 현장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얼마나 계셨죠? 서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전 작년에도 한번 여름에 잠깐 아, 갔었어요. 그러시면 지리를 아시는 거죠? 그렇죠. 대충은 알죠. 이제 남산. 이제 이게 이 경기 남부하고 서울 중심가를 이어주는 긴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터널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도로 전체가 다 통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음, 도로가 이제 거의 8차선, 14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제 말하자면 점거를 한 거죠. 그게 한남대교인가요? 한강대교가 아니고 예,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 근데 예. 음, 한남대교보다 더 위쪽에 보면
육교가 두 개 있고 굉장히 큰 도로 해서 남산 1호 터널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전체를 시민들이 이제 점거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 점거 주체는 이제 민주노총이었습니다. 네. 민주노총.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육교가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육교랑 두 번째 육교를 경계로 민주노총 시위대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탄핵 반대 시위대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태극기 집회 네,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저는 이제 시위 현장을 빠져나와서 저희 이제 촛불 행동 중에 또 청년 촛불 행동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집하지요. 네. 그쪽으로 이제 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앰뷸런스하고 소방차가 가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충돌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해외 여론들도 모든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제 윤석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부 상황을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고 그 규모가 작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리얼미터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참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네, 아주. 이게 자, 한국의 지금 이제 와,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믿기지 않고요. 집회를 이렇게 계속 나가시면서 또 네. 느낀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아서 글을 하나 이제 기고를 하려고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집회는 지난번 촛불 집회와 굉장히 여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력성, 그 다음에 이 반대파의 약간 exaggerate, 그러니까 준동, 네. 그 다음에 이 외신이 바라보는 한국 시위에 대한 시각과 한국의 현실의 차이, 그 다음에 음, 집회의 폭력성, 이 정도를 이제 집회의 이 객관적인 특징이라고 들 수가 있다면, 제가 이제 제 이제 오피니언으로서 느낀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심 없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심 없는 운동. 그래서 2016년부터 17년 사이 겨울에 있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촛불 집회는 중심 없는 운동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200만 명, 300만 명이 그러니까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다 운집을 해서 똑같은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비선 실세 해체하라. 박근혜 물러나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제 조직화된 시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 조직화되게 된 내부의 경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위 주체들이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시민단체가 시위에 이제 주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라는 것도 원래 있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죠. 임의단체처럼. 음. 그래서 이제 오직 시위 이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민들이 시위를 주도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말하자면 정치적인 주체, 정치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정당 위주, 정당 소속. 정당도 정당이지만 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세대별, 성별 딱 나뉘어서 이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이 페미니스트 진영과 연합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들만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위의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데 혹은 이제 체포, 하야, 촉구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 민주노총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는 이제 회원들이 주로 들어가서 앉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유 발언을 미리 신청을 받는데 자유 발언 신청을 하는 이제 분들이 대부분 거의 100% 여성이고요. 오,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들은 왜 신청을 하느냐? 보면 성소수자 미성년자들이 시위에서 자유 발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음, 자신들이 겪은 그런 어떤 개인사적인 일들, 그리고 뭐 이제 저는 뭐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만, 페미니스트 그 자유 발언 신청자 중에는 이 민주화가 곧 뭐 여성의 인권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쭉 하고 기승전,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시위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연합해서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연합해서 어떤 특정한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서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화 개인, 권력의 싸움의 장이다. 예, 음, 문화 권력이죠. 왜냐하면 뭐 그렇군요. 페미니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권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성소수자에 대한 것도 담론을 다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네. 뭐 민주노총은 문화 권력이기도 하고 현실 권력이기도 하고요. 노동 권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다소 배제된 상태에서 그러한 거대한 주체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합한 문화 권력들이 주도하는 시위. 그런 이제 비판이 한국 안에서 나오고 있고 저 또한 그러한 비판 기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논평해오고 알아왔던 그런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한 3주쯤 후에, 왜냐하면 기고가 밀려 있어서요. 3주쯤 네. 후에 글을 이제 기고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상당히 다릅니다. 흥미롭네요. 촛불혁명하고. 그러네요. 네, 네. 네. 이제 어떻게 이것이 또 좋은 점으로 이렇게 작용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반대적인 건지 그거는 정말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그러면은요. 미지수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정말. 자,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체포 2차 시도 지금 임박했다고 하는데, 아니, 현재 상황 예. 지금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이제 이 체포 시도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일단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체포는 체포지 뭔 시도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제 이 가장 그 중심되게 비판했던,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것은 공수처의 미온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말하자면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은 공수처장입니다. 음, 네. 물론 이것은 정말 체포를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민주 진영의 시위든 보수 진영의 시위든 간에 이 시민들이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은 경찰이나 공권력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또 시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서는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이 어떠한가, 민의가 어떠한가를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이제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는 거죠. 아유, 세상에.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아, 여기는 아니, 여기는 관저 앞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러네. 여기는, 민주노총 집회랑 보수 집회가 충돌한 현장을 제가 찍은 아, 겁니다. 아까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네네. 관저 앞에 사진은 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렇구나.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보수 진영 안의 분열입니다. 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의 한 갈래로서 받아들여졌던 개혁신당 있잖아요. 예, 개혁신당. 이준석을 네. 붙들어 한. 네.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천하람 네네. 의원이 대표되는 이제 의원이죠. 네. 그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욱 더 강한 기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내부에서도 누가 윤석열 대통령 곁에 남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제3의 길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신경전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아, 음. 그렇군요. 참, 그래서 음, 처음에 우리 계엄이 선포가 되고 한 1시간, 2시간 지나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물론 저는 그때 이준석 의원이 함께 월담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개혁신당의 태도는 대단히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 이후에 이, 이 이제 계엄 반대,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을 무효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때 단체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끝까지 치닫게 되지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조차도 어떤 여론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그런 식으로 단결해서는 이게 승부가 안 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남동 공관에 모여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40명입니다. 그런데 아, 전체 의원 수로 따지면 뭐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네. 참, 지금 현재 네, 상황 들어 잘 누워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 앞에. 예. 그렇군요. 예. 음. 근데 자, 이런 상황이 미국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안 네. 보여져요. 저희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어, 주로 뭐 그, MBC나 예. JTBC 그거를 보고 있는데 네. 뭐 CCTV를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아직도 그렇게 드러놓고 있는 거는 네. 못 보고 있어요. 그 전에 초기에 드러놓았을 때 경찰들이 끌어내는 끌어냈다, 장면 네. 그런 끌어냈다. 거는 봤어요. 근데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아, 그렇군요. 지금 아직 네. 참혹한 네. 네. 상황이고, 아니, 지금 빨리 오늘 내일 지금 촉각을 지금 다뤄야 될 정도로 너무 긴급하고, 정말 빨리, 정말 1초라도 빨리 지금 체포를 해서 좀 처리를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가장 그럼, 불행한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면은 대다수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해서 일이 그냥 지나가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 잘못됐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는 부분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 네,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이거는 되면, 법도 근거도 없어지고 세력도 나눠지고 합의는 안 되고 계속 무정부 상태 그리고 비슷하게 계속 이제 가고. 이게 불행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상황이, 음. 상황이 일촉즉발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이 리포트도 금방 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럴 것 추가로 같아요. 하나만 1분 정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 체포를 위한 그 제가 정확히 지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장인지 뭐 공소장인지 그건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거기서 이제 어떤 조항을 뺐습니다.
그래도 그 돼요? 내란 내란죄를 관련한 거. 뺐죠. 예, 예, 예. 내란죄를 뺐는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정파적인 갈등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더 빠른 탄핵을 이뤄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 내란죄를 뺀 것이 민주당의 좀 당론 비슷하게 지금 거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공소장 변경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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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알겠습니다. 그 약간 복잡한 것들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예, 찾아보면은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국민의힘 권성동을 필두로 한 사람들이 그냥 프레임 만든 거라는 거는 금방 아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아시는 분이 많은 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유, 대부분들은 그래서 그냥 첨언을 드린 겁니다. 예, 탄핵은 잘못됐고 그 북한군을 위장해가지고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이 윤석열 일당 거기에 대한 분노만 그냥 우리 민주 동포들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권성동 얘기 듣고 이거 듣고 하다 보면은 헷갈려서 그냥 지금 아무것도 죽도 뭐,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 하여튼, 예, 동포분들은 지금 권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예, 것 중에 여러 가지 약간 세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네, 빨리 잘못된 사람들은 빨리 벌을 받고 내란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은 빨리 체포되고 법대로 징역 살려면 네, 징역 살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야 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하겠습니다. 답이에요. 그거밖에 예,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예, 여기까지 그, 얘기하고, 우리 제가, 또, 잠시만요. 네, 딱 네, 1분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현실 이면에 있는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사실은 현실을 결정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분노, 물론 좋지만 알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행동을 하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실효성이 있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이 함부로 무력화시킬 수 없는 행동을 위해서 보다 더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권 작가님 유학 가신다고 지금 네, 계속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아, 준비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엄중한 뉴스를 전하고 제 사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좀 민망한데요. 저는 이제 유학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프랑스어 이제 프로페셔널 레벨 자격증을 최근에 취득을 했습니다. 아우, 그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제가 쓴 기사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물론 현실 정치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평을 할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깊이 경험하고 연구해온 주제는 다름 아니라 이 인권을 위한 움직임이 역으로 역차별이 되어서 이제 특정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그게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과 연동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권력 구조의 변화와 비극,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민 정신의 장과 단, 하고 대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저는 이제 저자이고 어떤 면에서 이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연구 계획서를 모두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연루된 사건들이 그렇게 이제 가벼운 사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항의가 들어갈 수가 있고 비자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제 플랜 B로 고려대학교 정치대학원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출판사 이름은 아직 좀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1월 17일에 미팅이 있는데요. 그 네. 어느 출판사가 저의 이제 연구 아이템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보여서 이제 논문은 논문대로
그다음에 논문을 따른 에세이 형식의 그 같은 태제의 에세이를 이제 홍보나 이런 전략을 잘 설계해서 출판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좀 밝혀주신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음, 예, 그리고 참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이제 시민인권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시민인권위원회는 이제 국가인권위라든지 이제 어쨌든 인권을 위하지만 정치적인 외력으로부터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는 조직들을 대신해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나 조직들을 대변하고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이 부역 언론에 대한 이 현대사적 논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계획을 하는데 외교 행사에는 프랑스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거 코디네이터를 맡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게 르몽드하고 다른 겁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된 건데요. 그 본사는 프랑스에 있고요. 그게 이제 한국 지사가 있는데 한국 지사 필진이자 이제 홍보대사로서 이제 점점 더 글로벌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아, 이제 우리가 하던 일 내가 글로벌 지부장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인방송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려서 조금 더 좋은 매체로 거듭나기를 또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계속 우리 권 작가님 공부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계속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소식 네, 전해주시고 한국 소식 또 글로벌하게 또 여러 네, 네, 얘기 네. 나눠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권 작가님 새로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요, 너무 멋져요. 사진 설명 간단하게 아니, 부탁드려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꾸준히 같이 일하던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차 프로젝트를 하고 쉬고 2차 프로젝트를 했는데 2차 프로젝트 때 프로필 사진이 너무 좀 심하다. 페북에서 퍼온 것 왜요? 같고 막 그렇다. 그래서 새로 네. 좀 찍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제가 염색을 하필 또 이제 셀프 염색일 때 망했어요 또. 어머, 그때 찍은 거고요. 참, 이 사진은 이제 그렇게 즐거운 사진이 아닙니다. 미주 동포 여러분, 광주인이라는 매체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 매체는 보통의 언론사들이 받곤 하는 기업이나 정부, 지자체의 스폰서를 일절 거부하고 시민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언론 법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법인은 직원이 있고 대표도 따로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편집장이 거의 모든 임무를 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여러 논평들, 그다음에 뉴스들, 물론 속보 같은 건 좀 전하기 어려웠지만 논평들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실었었고 애독자층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그분이 처음 거의 이렇게 초기에 계약했던 필진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은 저의 경력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실력만 보고 계약을 해주신 거죠. 그분이 안타깝게도 급사하셨습니다. 작고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아, 네, 그러셨구나. 음. 한국의 숨은 언론인에 대한 추모 기사가 오늘 저 6시에 제가 출고합니다. 아유, 아, 네.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네. 찾아보고 또 어, 기대하고요. 다음 방송, 안내 방송에 또 말씀을 또 나눠드려야 되겠네요. 권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가장 큰 실수가 친일 잔재를 그때 제대로 아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아주 와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내란을 일으킨 자, 선동한 자들, 공범들, 동조하는 세력들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또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이런 자들 하나하나 책임을 묻고 엄벌을 체하고요. 또 국민의힘, 이 자들은 내란의 힘이죠. 뭐 아주
정말 지긋지긋한 자들입니다. 이 정당도 아주 엄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미우새 416화 네. 우리 권윤지 작가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외 동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 수 있으니까 해외 관심과 네, 동참 촉구드리며 인사드리고 또 한국의 소식 들고 이 이상한 이어폰은 빼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바 선생님, 김 사장님,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미주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권 작가님 수고 감사합니다. 네. 많으셨어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